안녕하세요. 새내기알배입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 원리 두 번째 주제로 고혈압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맨발 걷기 원리를 말한다면서 그 원리가 고혈압이라는 게 뭔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나름 맞는 구석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 즉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혈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요? 물론 이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건강 염려가 시작되는 50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혈압이 정상이라고 모두 건강한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혈압이 정상이 아니면서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거나 되찾기 위해 맨발 걷기를 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되는 질병은 거의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흔히들 대사성 질병이라고 하죠. 맨발 걷기가 물론 세균성 질병이나 외상에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는 대체로 간접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맨발 걷기와 관련되는 거의 모든 질병은 혈관과 관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의 효과를 재는 자로 혈압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맨발 걷기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혈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의사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대체로 이런 식으로 운동, 스트레스, 흡연, 음주, 몸무게, 유전적 요인, 나이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란 바꿔 말하면 그것이 고혈압을 관리하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을 잘 관리하면 고혈압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사실 잘 안 먹힙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게 보통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막연하고요. 이것들 모두를 한꺼번에 실천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왜 고혈압을 낮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 수학 문제를 이해도 하지 못한 채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가는 것과 같은 막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개념을 잡으면 길이 보입니다. 즉 혈압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답을 찾아 나서면 나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저는 혈압이 건강을 관리하고 맨발 걷기 효과를 체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려면 혈압을 결정하는 진짜 요인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단순한데요. 지금껏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인 눈길이 아니라 물리적인 관점으로 혈압을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혈압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즉 피의 압력이란 뜻이죠. 영어는 보는 그대로 직관적입니다. Blood Pressure라고 합니다. 비슷한 개념의 압력이 있습니다. 전압, 수압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혈압도 이것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 채널 영상 40번인 맨발 걷기 오해와 진실 시리즈 바닷가, 황토, 동네 흙길의 어싱 효과가 왜 같을까라는 영상에서 전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압의 공식을 보여드렸는데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오메 법칙입니다. 즉 전압은 전류의 저항을 곱한 값입니다. 혈압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혈압은 혈류의 혈류 저항 값을 곱한 값입니다. 따라서 혈류가 많아지거나 혈류의 저항이 커지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반대이면 당연히 혈압은 내려갑니다. 그러면 혈압 관리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즉 혈류의 양과 저항을 줄이면 됩니다. 이것을 동맥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혈압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피가 흐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 피가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피가 흐를 때 방해를 많이 받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에서 동맥으로 피가 뿜어져 나올 때 혈압이 가장 높고 모세혈관에 가까워지면 거의 0이 됩니다. 이것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발췌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피가 심장에서 나올 때 혈압이 가장 높고
모세혈관 근처에 가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자료에서 보았듯이 혈압은 혈관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혈압의 원리는 어느 곳이든지 같습니다. 즉 혈압은 혈액, 혈관과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혈압, 혈액, 혈관의 함수에 들어가는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변수들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항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모두 아는 내용입니다. 우선 혈압은 혈류, 즉 피의 양이 많아지면 올라가고 피의 흐름이 막혀도 올라갑니다. 이건 앞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피의 양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약 중에는 피의 양을 줄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큰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 물을 최대한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피의 양이 많아질 것이고 그럼 혈압이 올라갈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압을 내리려고 물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혈액의 흐름을 막는 저항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저항을 최소화하는 게 열쇠입니다. 그런데 피의 흐름을 막는 저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피의 질과 혈관의 상태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저항이 커진다는 것이죠. 혈관 상태가 나빠도 저항이 커집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피의 질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은 단지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음료, 영양제, 약, 차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나 당뇨 수치 같은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이 찌면 중성지방이 피에 많이 흐르기 때문에 피의 질이 나빠집니다. 염증이 많은 것도 물론 좋지 않습니다. 혈관 상태는 혈관 내벽의 상태와 혈관 세포의 건강 상태를 말합니다. 늙어가면서 혈관 내부에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쌓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경화반 같은 것들이죠. 혈관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 세포는 혈관 내막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와 혈관 중간막과 바깥막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을 말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한 겹의 얇은 막입니다.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있으면 피 흐름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저항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모세혈관을 빼고 다른 혈관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피세포, 중간막, 바깥막입니다. 중간막과 바깥막이 딱딱해져서 탄성을 잃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혈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모두 5가지로 피의 양, 피의 질, 혈관 내부 상태, 혈관 내막, 즉 내피세포, 그리고 혈관 중간막과 바깥막입니다. 즉 이 5가지가 내 건강 또는 맨발 걷기 효과를 측정하는 자, 즉 측정 도구가 됩니다. 그 마지막 결과값이 혈압이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요인을 놓고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재보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 과제를 정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십시오. 이 표는 영상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병원에서 흔히 말하는 고혈압 발생 원인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에 근거해 생활습관 교정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그게 왜 고혈압을 낮게 하는지 그 이유와 원리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원리를 알지 못하면서 뭔가를 하면 반짝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효과를 쌓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쌓아 올린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혈압의 핵심 요소 5가지를 앞서 말했던 고혈압 요인과 결합해 보면 고혈압 원인과 대처 방안 사이에 연결고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제시되는 방법이 소금을 좀 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고혈압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소금은 1번 요인, 즉 피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에 소금이 많아지면 혈액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혈액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금이 혈액을 증가시킬까요? 소금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나뉘어 녹습니다. 물과 나트륨 이온은 매우 친합니다.
그것은 물이 극성, 즉 전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물을 몰고 다닙니다. 몸에 나트륨 이온이 많아지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그림은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물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물 분자의 산소 쪽에 둘러싸입니다. 이 내용은 49번 영상인 이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온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온은 활성산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짜게 먹던 사람이 소금을 덜 먹으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것은 자연과학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한계는 내가 소금을 권장량만큼 먹었을 때까지입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원하는 만큼 혈압이 내려가지 않으면 다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효과를 쌓아 올라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5가지의 혈압 요인과 맨발 걷기 원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발펌프는 혈액순환을 돕는 맨발 걷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발펌프가 혈액순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이 2개의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발펌프가 종아리 펌프와 함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혈압 요인 4번 항목, 즉 혈관 내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단기적으로는 혈류의 저항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장기적인 요인은 그 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당장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혈류 개선에 의한 혈압 안정은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2가지 예만 놓고 보더라도 효과가 쌓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혈압이 왜 맨발 걷기의 효과를 측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혈압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혈압은 근본적으로는 혈류의 양과 혈액 흐름의 저항값을 곱한 값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5가지 요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피의 양, 피의 질, 혈관 내벽과 혈관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5가지 요인을 구체적으로 잘 다스리면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맨발 걷기가 도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5가지 요인을 맨발 걷기와 묶어 관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